안녕하세요. 리터니를 위한 국어교육 디딤국어입니다. 책을 읽어야 국어를 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어떻게 읽혀야 할지 모르시겠다고요? 책을 읽고 함께 책 대화를 나누셔야 합니다. 야, 그냥 읽어! 그럼 과연 읽을까요? 디딤국어가 책 대화 나누는 법을 구체적, 효율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은 책 대화 방법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앞으로 구체적인 책을 가지고 와서 아이와 책 대화할 수 있는 재료들을 많이 제공할 건데요. 강의를 구상하다 보니까 학부모님께서 전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면 제 강의를 더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책 대화가 과연 무엇이고 왜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책 대화는 왜 해야 될까요? 아이의 사고력은 대화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부모가 해주는 대화가 책을 경험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좋은 책 대화란 무엇일까요? 첫째, 아이와의 의미 있는 대화를 시작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 좋은 책 대화입니다. 둘째, 책 내용을 교육적 기회로 연결하도록 해주는 대화입니다. 여기서 교육적 기회란 건 뭘까요? 감정 단어를 확장한다든지, 아이들의 가치관을 확립시킨다든지, 문제 해결력, 사고력, 이런 것을 증진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좋은 책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런 능력들이 저절로 길러집니다. 셋째, 아이 스스로 말하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게 하는 대화입니다. 아이에게 정답을 강요하는 대화는 의미 있는 책 대화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책 대화의 핵심 목표 3가지이기도 합니다. 책 대화가 아이에게 주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어휘력이 증가하고요. 둘째, 감정 표현이 향상됩니다. 셋째,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게 되고, 넷째, 공감 능력이 확장이 되고요. 다섯째, 문제 해결력이 길러집니다. 그냥 책을 읽게 내버려 둔다고 이 능력이 저절로 길러지진 않습니다. 책을 읽고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능력들은 독후에 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길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쯤이면 학부모님 머릿속에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을 해야 아이가 말을 많이 합니까? 대화는 어떻게 이어가야 될까요? 책 읽기가 아이의 생각을 키우도록 돕는 법을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요. 책 대화가 좋은 것을 아는 것은 다들 아시지만 구체적으로 실천하려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이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학생들과 독서 토론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 수업 자료를 공개하면서 어떤 식으로 책 대화를 하면 좋은지 구체적인 예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런데 핵심 원리에 대한 이해가 없이 제가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을 하시다 보면 오히려 부작용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제작하게 된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책 대화 방법을 여러 가지 제시할 겁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보네트 화이트허스트라는 그 학자가 만든 그런 이론인데요. 대화적 읽기라는 이론인데요. 이 실전적인 측면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높은 이론입니다. 보네트와 화이트허스트는 부모가 아이와 책을 읽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대화 방식을 연구했고 이거를 공식으로 피어 전략과 크라우드 전략을 만든 것입니다. 먼저 피어 전략입니다. 먼저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고 아이들의 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 답이 나오면 더 길게 확장해주고 그리고 다시 말해보게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크라우드 질문 유형은요. 빈칸 채우기 유형, 그 다음에 회상의 유형, 열린 질문의 유형, 누가 왜 어떻게를 물어보는 질문 유형, 경험과 연결하는 질문 유형을 연구를 했습니다. 이런 질문들의 유형을 기억을 하시고 책에 따라서 이걸 적용하시다 보면 좋은 질문들이 나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빈칸 채우기 질문은 공룡이 으르렁하고 이제 아이가 다음 내용을 말하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리콜 회상의 질문은 아까 토끼는 어디로 갔지?" 이런 식으로 책의 내용을 회상해 보도록 하고요. 이 그림에서 가장 재밌는 건 뭐야?" 하고 학생 생각을 말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열린 질문이고요. "누가 왜 어떻게 이 인물은 왜 이렇게 슬펐을까?" 이렇게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경험과 연결하는 질문은 너도 이런 경험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대화 방법은 읽기 전중후 단계에 따른 대화 방법인데요. 독서 교육에서 전통적으로 알려진 대표 방법입니다. 유치원부터 초등 학부모님들에게 가장 부담 없는 방법입니다. 먼저 읽기 전의 대화는 배경 지식을 깨우는 대화입니다. 이 제목을 보니까 어떤 이야기인 것 같아? 우리 아이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어?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보면 아이의 배경 지식이 깨워집니다. 읽는 중에서는 예측하고 감정을 나누는 질문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다음엔 어떻게 될 것 같아? 이 장면에서 너라면 어떤 기분일 것 같아? 이런 질문들을 하시면 좋죠. 마지막에 읽고 난 뒤에 대화는 의미 연결 대화를 나누시면 좋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제일 기억에 나는 장면이 뭐야? 이걸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시면 좋습니다. 책대와 세 번째 방법, 제가 소개할 세 번째 방법은 비고츠키 이론에 기반한 스캐폴딩 질문 방법입니다. 스캐폴딩은 그 근접 발달대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자기의 발달 단계보다 살짝 높은 어떤 비계,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디딤돌 같은 게 있으면 아이들이 발달한다. 이런 이론인데요. 책대화에서도 마찬가지 질문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 혼자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은 단계의 질문을 해주면은 사고가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쉬운 질문만 하면 사고가 잘하지 않고 너무 어려우면 대화가 끊긴다. 그래서 조금 도전적인 질문을 하면은 사고가 확장된다. 이걸 기억하시고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론을 모두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이론을 통해서 내 아이와 어떤 의미 있는 책 대화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겠죠. 학부모님들이 이런 이론들을 공부를 하셔도 막상 실천하실 때는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이론을 적용하려고 하다가 아이를 지치게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세 가지 이론만 제시를 했는데요. 학부모님들이 하는 실수 제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정답을 유도하는 질문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인공이 왜 화났지? 맞춰봐. 뭐 퀴즈 대회를 하는 것처럼 누가 먼저 왔어? 어디 갔지? 정답을 맞히면 잘했어. 틀렸으면 두 번째 잘못된 답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야. 아니야, 그건 틀렸어. 내 말이 맞잖아. 이런 식의 질문을 계속하다 보면은 아이의 사고는 확장되지 않아요. 물론 정답이 있는 질문, 기초 질문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질문만 많이 하면 제대로 된 책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아이의 말을 끊고, 세 번째, 아이의 말을 끊고 부모 생각을 주입하는 거. 이거 정말 잘못된 책 대화거든요. 아니야, 너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내 생각에는 아이가 말을 다 하지 않았는데 끊고 이렇게 하시면 아이의 사고가 거기서 멈춥니다. 그렇게 실수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 너무 긴 설명을 하셔도 안 됩니다. 학부모님께서 이 부분을 멈추기가 정말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 얘기 하다 보면, 맞다. 이 얘기도 해주면 좋겠지? 하면 좋은 의도로 막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책 대화를 할 때 이런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책 읽고 나서 대화가 하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긴 설명을 하시면 안 되고요. 다섯 번째, 책의 교훈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돼. 야, 봐봐, 주인공 봐봐. 엄마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됐지? 너도 이제 엄마 말 잘 들어?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이가 책을 읽고 엄마랑 대화 나누는 것이 아주 혼나는 훈계 시간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실수가 좀 더 있습니다. 일곱 번째, 아이의 감정 표현을 무시하거나 축소하는 것. 아이가 부정적인 감정 표현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무시하거나 축소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해 주시고 이끌어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너무 많이 하셔도 안 됩니다. 내가 이런 질문을
이렇게 질문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실천을 해 봐야 되겠다. 이 질문도 하고 저 질문도 하고. 아이가 질문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하면 사고를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8번째, 같은 맥락인데요. 아이의 속도를 기다리지 않고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가 충분히 그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반응했고 엄마가 반응한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너무 그럼 다음 질문 이렇게 가버리면 질문을 안 하느니만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책 읽기를 숙제처럼 만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막 자료들을 제공을 많이 할 건데요. 보시다 보면은 활용하고 싶은 자료가, 질문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하려고 하면 아이의 어떤 상태나 아이의 흥미도나 이런 걸 고려하시지 않고 다 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숙제처럼 돼 버리는 겁니다.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되고요. 아이가 재미를 느낄 수 있을 정도만, 아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 엄마와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거울 정도. 아이마다 정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아이마다 다른 정도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을 것은, 책 대화를 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답 찾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정답을 찾는 질문은 하셔야 하는데 그 비율을 높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부분은 조금만. 그다음에 아이가 답을 했을 때 판단하거나 비판하시면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가 그다음부터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생각을 확장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감정에 공감을 할 수 있는, 정말 너도 그렇게 생각하구나. 너는 이 인물의 심정이 어떤 것 같아? 너 이거에 대해서 비슷한 경험이 있어? 공감이 돼?" 이런 질문들을 던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어려운 질문을 던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드리는 구체적인 예들을 아이에게 적용하실 때는 아이마다 다 다른 방법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속도에 맞추셔야 됩니다. 그럼 저는 더 유용한 책 대화 강의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구체적인 책을 가지고 질문하는 예를 제시하는 강의 위주로 지속적으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